화면이 채팅창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입력 안 해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 이만큼밖에 안 쓰죠. 네, 입력을 안 하신 거죠? 네. 일반인자라고.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를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들이 정말로 감사드리죠. 3번. 제가 볼 때는 3번 케이스가 제일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학교 왔더니 담당자라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당황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원래 그 기침엔 교당 8천만 원 정도. 예, 원래는 이제 예산이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이제 연수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교당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자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자치 기준에 따라서 학급수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이런 교구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어느 순간 태블릿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교육청에서 왔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배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자체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에서 일괄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데 뭐 이건 사실은 저희는 그냥 왔으니까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대략적으로 간단한 절차입니다. 교육청 내에서는 이 다수 공급자 계약 대상 판단을 통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다수 계약자 이 판단을 통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선택하든지 하고 1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 물품을 사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대기업 물품을 사야 되는 이런 다수 계약 공급 대상을 판단을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일단 이 업체 역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교육청 내에서는 또 교육청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안서에 있는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 제안서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에게 제안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해 본 결과 이 계산 금액이 전체 교육청의 배부대 예산위에 내에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 구매 요청 기한을 올리는 게 기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안 요청 과정 중에서 뭐 이런 과정 속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태블릿을 구매해 주고 있고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쯤에 5월 중에 태블릿을 배부해 준다고 합니다. 네, 태블릿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태블릿이 학교에 덜컥 오는 경우에 물론 담당 선생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지만 학교에 180대에서 160대의 태블릿을 하는 개수는 사실상 아주 큰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이제 이거는 학교마다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교과서에 이 사용 학년 학생에게 전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태블릿이 180대가 있으니까 어떤 대규모 학교에서 좀 사용하기 어렵고 중규모 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년에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 전체를 다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등교를 지금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격이랑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수업 플랫폼이나 수업 자료를 즉각 공유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죠. 태블릿 갖고 있는데 이게 막 바로 왔을 때 바로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써야지라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잘 못 쓰니까 일단 사용하자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경우 태블릿 보관함이 너무 비싸서 이 보관함을 사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아이들에게 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기기를 대여 가능한다는 점에서 학생들 전원에게 배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파손이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특히 보호자에게 있음을 설명을 우선 받고요.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블릿 사용 방법, 윤리적인 방법, 이런 윤리적인 교육 등은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부모님과 학생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담당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좀 많죠.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우선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가 5학년이다 싶으면 우리 5학년에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는 어떤 1학년 학생 125명 학교에게 한 대씩 다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2, 3학년들에게 배부를 한 것 같은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1학년부터 배부를 해 차근차근
다음 연도 들어온 학생들에게 계속 배부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1학년에게 태블릿에 필요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해주고 배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집에서 선택 교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생활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160대라는 개수가 일괄적으로 배우에겐 좀 많아서 가장 많은 경우가 학년별로 분배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년별로 분배하는 경우는 대규모 학교나 이런 중규모 학교에서 이제 분배해서 이제 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년별로 수량을 분배해서 해당 학년 혹은 연구실로 이제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 매일 학교에 오고 뭐 돌봄 교실이 있으니 1, 2학년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1, 2학년 쪽으로 많이 배부한 학교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태블릿은 고학년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고학년 쪽으로 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교입니다. 본교는 1,450명 가량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태블릿을 계속 모아왔습니다. 열심히 모아와서 현재 한 350대의 태블릿 정도가 보유되고 있고요. 추후에 2021학년도 이 온라인 교과서 이 선도학교에서 또한 180대 정도를 더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 350대 태블릿 이제 가정 중에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60개씩 학년 담당 교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학교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학년에서 이제 이런 태블릿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전산 담당 선생님 혹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분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 그 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태블릿 충전함과 함께. 그리고 남은 수량은 돌봄 교실 혹은 원격 수업 대여 희망자에게 대여를 해줍니다. 추후 2021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160대가 올 경우에는 4학년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160대 전부 다 4학년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장 또 많이 하는 경우인데 추후 교육청에서 아직 오지 않은 학교입니다. 160대에서 180대가 온 이 태블릿을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 학년별로 배분할 계획이고 충전함은 나머지 배부된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2세대 정도를 구입하고 학년 연수실에서 충전 및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본교 같은 경우는 1번 사례인데 1번 사례는 각 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몇 반에서 관리를 하고 4학년 몇 반에서 관리를 하고 그 선생님이 주로 사용을 하시면서 옆 반에서 그 선생님께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막 이제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년 연수실에 보관을 하고 학년 연수실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이 막상 해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막상 이게 써볼 경우에 옆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디 교실에 갖다 놔야지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자주 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학년별로 배부를 했고요. 학년 3번입니다. 160대 지원 받은 거를 여기는 이제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남는 태블릿을 다 장에다가 다 시건을 하고 최대한 시건을 하고 수업을 할 때 이제 할 수 있도록 학년 연구실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구실에 가서 이제 대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4번 사례는 용도가 높은 학년에 많이 배정한다는 기준으로 180대를 1, 2학년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1, 2학년은 30대, 3학년은 30대, 4학년은 30대, 5, 6학년군에 90대 정도를 배정을 하고 이 배정된 태블릿은 각 학년에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5번은 태블릿 충전함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태블릿 충전함이 좀 비싸가지고 태블릿이 30대짜리 충전함을 사게 될 경우에 금액이 이 전부 다 태블릿 160대에서 180대를 충전하려면 적어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6대에서 8대, 7대 정도의 태블릿 충전함이 필요한데 충전함이 비싸죠. 한 2대 사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충전함 보관하면 2대만 사고요. 5학년, 6학년에 30대씩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3, 4학년들은 필요할 경우에 3학년은 5학년에, 4학년은 6학년 짝학년에 가서 패드를 대여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께서 관리하시고 현재는 돌봄 교실에 오는 아이들하고 기기가 전혀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학생인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여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이제 이런 태블릿은 각 학년 교무실에, 그러니까 이제 교무실에 보관을 하고 30대씩 충전함과 함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사례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태블릿 180대가 다 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것보다 적게 오지만 일단 학생들에게 전부 다 충분히 이제 부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1번 사례는 아예 집으로 그냥 보내버린 사례고 지금 2번 사례는 집으로 보내진 않고 학년에서 전 학년에게 다 배부를 하고 대신 교실에 사용하는 그 이제 상황입니다. 8번은 이제 이걸 학년별로 배치하지도 않고 거치대를 이제 그 교무실 내는데 관리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아예 층별로 1층, 2층, 3층, 4층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층별로 한 30대 정도씩 분리해서 1학년은 1층, 2학년 2층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비밀번호, 이 태블릿 충전한 비밀번호는 좀 잘 관리해야겠죠. 남는 분량은 가정 온라인 학습에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담당자입니다. 사실은 제일 분실 여유가 제일 분실 우려가 제일 적고 담당자가 이제 하고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혹은 정보부나 이런 데서 특정한 공간에 태블릿을 보관하고 이 태블릿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용 내역을 작성하고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청각실에 일괄 이제 보관하고 이제 자유롭게 잘 관리하시겠다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신뢰를 갖고 사용 임한 교사가 가서 이제 대여서를 작성하고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담당자가 열심히 관리를 할 경우에 직접 담당자 앞에서 대여를 해줄 경우에는 관리는 잘 되지만 담당자가 상당히 이제 좀 일이 많아지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부에서 관리를 하고 교과에서 필요한 만큼 이제 중학교는 교과 다니니까 이 교과에서 필요한 만큼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교과서에 이 태블릿을 과학 교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30대 충전함 2대를 아예 과학실에 직접 관리를 해서 대면 사용하고 혹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 수업, 진로 활동 수업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당자 관리 대여 시스템을 할 때는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장비를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태블릿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태블릿 보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보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기 태블릿 충전함이죠. 저기 20대짜리. 지금 현재 가운데 사진은 30대짜리 충전함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사진은 20대 충전함입니다. 근데 20대가 다 들어가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충전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0대 관리해 주는 거고요. 저 위에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충전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렇게 빨간불과 초록불로 확인이 되어서 충전함이 관리가 됩니다. 저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는 저기 소독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서 소독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확인을 잘 못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태블릿은 지금 두 번째 사진 말고 두 번째 사진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밑에 사진, 이 사진 태블릿은 차이가 뭐냐면요. 저희가 태블릿을 충전할 때 선생님들 태블릿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생각보다 그 충전책을 꽂다가 아이들이 막 꽂다가 그 끝부분에 그 어댑터 부분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충전 어댑터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탁탁탁 꽂으면 꽂지 않아도 탁탁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충전함입니다. 가격은 일반 충전함이랑 약간 더 저렴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듈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듈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모듈만 자석시켜 살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충전 모듈형을 따로 케이블만 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이제 케이블에서도 사실은 이제 충전도 여러분들 저희도 충전함이 고속 충전도 있고 안정 충전함도 충전기도 케이블도 있고 케이블 다르잖아요. 빠른 케이블도 있고 좀 이제 일반형 보급형 케이블도 있는데 5단계 이제 케이블을 사용해야 좀 더 안정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밀어서 이 케이블을 이 4개짜리가 38,000원 정도 파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 이렇게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 다만 좀 이제 이렇게 사용할 경우 안정성 문제가 이제 좀 확보가 된다는 게 조금 더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 충전함 자체를 사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모듈형만 사가지고 이 모듈형을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 있던 이 전에 있던 이 충전함에다가 죄송합니다. 이 충전함에다가 모듈형만
꽂아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거든요.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생각보다 귀찮아서 아예 그냥 이렇게 꽂지 않고 이 자석으로 탁탁탁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충전함이 좀 비싸요, 선생님들. 비싸서 이렇게 철제 충전함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 이게 저희 서랍창처럼 돼가지고 서랍형입니다. 한 이 서랍형은 한 75만 원 정도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관 쪽으로 뭐 철제 이렇게 단단한 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냥 보관함이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대 정도에 한 75만 원 정도. 뭐 단가는 뭐 제가 업체는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고정형이 아니라 밑에 바퀴가 보이시죠?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더 편하고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바구니나 이게 큰 바구니 갖고 다니거나 이제 저희 공구함 같은 이런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담당자 한 관리하시기에는 깔끔하게 쓸 때마다 관리가 가능하신데 그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대여할 경우에 좀 관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꽂는 곳이 확실하게 있는 곳이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아예 케이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시중 뭐 마켓, 지마켓이나 이런 시중 이제 온라인 마켓에 가시면 요 케이블만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 케이블 가격 단가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싸게는 몇천 원, 2, 3천 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뭐 5천 원, 6천 원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 제품이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는 이제 사용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 앞쪽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 놓는 겁니다. 아예 꽂아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꽂아놔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케이블에 여기 앞에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탁 하면은 자동으로 탁탁탁탁 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전하기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정도가 이 태블릿 충전함, 이 자석형 충전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태블릿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계정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계정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와 이제 아이폰 이제 애플 쪽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관리 어플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학생들에겐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인천교육청의 이제 문제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갤럭시 탭 어떤 기능이 많습니다. 이 계정 관리는 크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학생에게 맡길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학교의 공통 계정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개별 계정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관리 앱을 설치를 해서 모바일 관리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먼저 개별 관리입니다. 아까 이제 이것도 학교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 이 학생 계정 관리, 이 계정을 가정에 대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이 학생들이 기기를 사용할 때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 중에 특별히 교사가 계정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괄 계정을 만들 경우 아니면 뭐 개별 계정 관리를 만들면 분명히 중간에 꼭 아이들이 다른 시도를 하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린다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래 가지고 꼭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태블릿이 몇 대 안 있으면 그냥 학생들이 몇 대 안 있으면 그냥 해주면 되고 좀 해주면 되는데 다른 반이고 다른 학년이면 좀 관리하기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학생들의 계정을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이런 모든 책임 이런 이제 그 교육을 온라인 이제 윤리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계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팁은 반납했을 때 이 설정을 원래대로 해놨는지 이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납했을 때 패턴을 안 풀어놓다거나 아니면 로그아웃 해놓지 않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버튼 눌러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설정해 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태블릿이 10대, 20대 이렇게 있을 때 160대를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각각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 태블릿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번거로우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반납했을 때 초기화 시켜서 반납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해준 것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삼성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출장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문제가 좀 많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초기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딜레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액정이나 이런 것을 깨졌을 때나 안에 있는 본체가 깨졌을 때 과연 이거를 진짜로 학생들에게 수리비를 받나 안 받나 이게 참 많이 곤란한 것 같아요. 본교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지금 한두 대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냥 우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학교에서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이 개정 이 태블릿에 대한 그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말은 하긴 하지만 뭐 대학 태블릿을 아예 수리비까지 좀 받는 경우가 좀 민감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 계정을 사용했을 때 담당자가 개인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개인 구글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구글을 만들어서 그 개인 구글 계정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 180대 학생들에게 나의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되는 그런 노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글 지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구글 지스트는 크게 이제 좀 담당자 분께서 정보부장께서 학교 계정을 아예 학교 자체 구글 시 에듀케이션 계정을 만드신 방법도 있고요. 교육청에 따라서 교육청에 이제 공통 도메인을 통해서 학교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 개별 계정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뭐 CHNA, 뭐 청라, G클래스, IC.GOSKR 이렇게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정 비번은 학생들에게 알려주지는 않고요. 담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비번을 잘 모른다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우선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지 않고 담임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비번은 담임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태블릿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태블릿이 이제 계정을 하나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개의 계정을 관리할 경우에 문제점은 추후 이 태블릿이 라벨링이나 넘버링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되어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뭐 복잡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에게 비밀번호 알려주시는데 선생님들은 사실은 좀 귀찮으셔서 비밀번호 뭐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원격 수업 시 비밀번호 전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 180명의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다시 새로 제가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 비밀번호가 이제 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노출 시 전체 태블릿 계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학교 계정을 사용할 때 이렇게 공통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 개별 이제 기수를 통해서 학생들 개별로 계정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H1, CH2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은 지수트에서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엑셀을 쭉 내리시면 계정 만드시는 거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180개를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태블릿마다 다른 계정을 주고 학생을 보고 다른 계정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태블릿 앞 표지에다가 이 아이디 계정 같은 거 붙여주시 학생들이 그 계정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블릿에 계정을 부착해 주시고 그냥 비번까지 그냥 부착하시는 학교들도 계시고요. 그냥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정만 붙여놓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 상황에 따라 태블릿 어플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G 수익 계정을 만들어 줄 때 공통 이제 아이 계정을 비밀번호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 접속 시 비번을 교체하게 하는 그런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번 자기 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학생 개인적인 이런 보호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꼭 학생들은 비번을 바꾼 걸 잊어버리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니 이거는 꼭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 계정으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글 관리 콘솔 앱을 이렇게 이제 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어플을 아예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 스위트 학교 계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육청 도메인 계정이 아니라 학교 계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구글 관리 콘솔 앱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저기 웹 및 모바일 웹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셔서 왼쪽에 앱 추가 안드로이드 앱을 들어가시고 달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웨이시로서 클래스를 검색을 하시면 클래스가 뜹니다. 그러면 해당 앱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이 정책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사용 가능한 앱으로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설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아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담당자들은 그 계정에게 이렇게 전부 다 강제적으로 어떤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예 구글 관리 이 콘솔에서 이번에 반대로 아예 삭제하지 못하도록 추가 구글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구글 플레이 사용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이 구글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또 별개로 이거는 제가 아직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잠시만 인터넷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음, 학교에서 지금 여기 이 파일은 아마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 링크가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링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예 어플을 이게 아예 아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을 아예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이제 개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업체에서 알아서 업체를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구글 그 태블릿 160대를 학교에서 견적을 내 가지고 업체 한 60, 70만 원 주고 계정이랑 계정 로그인이랑 계정 관리까지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분들이 있다 합니다. 사실 저희 구글 선도학교 이 구글 선도학교가 아니라 이 지금 온라인 교육 선도학교가 현재 500개 학교고 더 추가로 될 건데 이분 중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열정적으로 이 견수 들으시고 관리하고 싶은 분도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관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계정 같은 거 뭐 지수익 가입하고 다시 관리하고 이런 거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니까 애초에 그냥 이런 유지보수 업체 이런 데다가 아예 계정 자체를 아예 유지보수 업체 계정을 따로 구매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지금 제가 계정 관리된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아예 업체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 모바일 관리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관리 어플을 동시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PC 키퍼나 이런 걸로 통해서 모든 컴퓨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컴퓨터를 다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 모든 컴퓨터에 모든 어떤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어플을 다 애들을 어플을 깔게 되면은 그 어플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면을 날려서 학생들이 그 화면만 보게 할 수 있게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근데 사실 본교에서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그 관리하기 되게 편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30명 있으면 사실 지금 아이들한테 태블릿으로 검색해 보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30대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각 클래스마다 지금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화면을 얘들아 지금 이거 보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단가가 한 대에 한 13,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가 100대면 거의 130만 원, 그 정도 되는 단가라서 관리하기 힘드시겠긴 한데 특정 학급이나 아니면 뭐 특정 교과에서 한 6개월 정도 뭐 과학실 뭐 이런 특정 교과나 특정 이제 공간에서 활용하시는 이런 태블릿에 이제 예산적으로 좀 그냥 부담보다는 난 학생들에게 좀 관리를 편하고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모바일 이제 가이드 이 관리 앱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태블릿을 관리하고 개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수를 들어오셨지만 여기 있는 연수 선생님들이 조금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 고민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잘 다루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워낙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워낙 그 상황에 따라서 다루시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금 태블릿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없는 팁이라도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팁 중에서 우리 지금 이 안에 지금 연수방에 현재 들어오신 분들에게 태블릿 관리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공유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화면 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 선생님들 이게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잠시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모바일 가디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모바일 가디언이라고 하면 어떤 블로그가 하나 나오실 것 같습니다.
모바일 가디언이라는 블로그가 나오셔서 아마 이 PPT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신 분들에게 인터넷이 안 돼서 따로 계정 공유 PPT 공유 밴드나 이런 데다가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아마 이 안내나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될 거라서 됩니다. 모바일 가이드 사실은 저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업체에 대해 잘 알아가지고 이 업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블릿 말고 학교에서 크롬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롬북은 여기 좀 관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크롬북은 중앙에서 통제가 잘 되고 이렇게 어플보다 이렇게 통제되는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크롬북을 쓰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적인 면에서 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 제가 글씨를 볼 수가 없나요? 이렇게 이쪽은 인터넷 화면이나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됐습니다. 네, 네, 네. 연수는 뭐, 저는 그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고요. 지금 뭐 채팅이나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은 다시 뭐 추후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뭐 문서함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답변이 가능한 건 답변이 드리고요. 답변이 안 돼 드리는 거는 문서로 따로 만들어서 따로 배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연수는 자율 연수라서 더 이상 길게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이 연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릴까요? 30분까지. 네. 이 PPT 말씀드린 건가요? 이 PPT를 잠시만요.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인터넷 대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블로그 주소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코드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저도 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메일 주소라든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겠다고. 저 화면이 지금 저에게 안 보여서 여기 지금 듀얼로 화면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블로그 주소 부탁드립니다. 네, 블로그 주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여러 계정을 활용할 때 기존 계정이 좀 노예되어 있어서 활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계정 관리가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계정 관리할 때 그 계정을 다 아이들이 가지고 올 때 계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추가로 계정을 로그하지 않게 하고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반납을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게 됐는데 해당 자료들 밴드에 공유가 되냐고 물어보시죠. 네, 제가 아예 이 자료를 지금 선생님들 혹시 온라인 교과 선도학교에 다 가입돼 있으시죠? 밴드에? 그 밴드에다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원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이쪽으로,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는 태블릿 기기 580대 정도 수령 예정인데 기기를 받으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십니다. 기기를 개정을 하게 되면 차례차례 할게요. 먼저 기기를 올 경우에 먼저 그 처음에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학생들에게 배부를 할지 아니면 이제 학년에 배부를 할지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이제 이 관리에 대해서 그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 관리를 학년에서 학교로 하나의 계정으로 다 통일해서 개정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상관에 달라서 만약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부를 할 거면 이제 저는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부를 할 경우에 학생들 개별적으로 계정을 관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G 스위트 계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통 계정을 관리해서 관리를 좀 편리성하게 될지 아니면 담당자가 개별 계정을 다 만들어서 학생들의 계정을 다 나눠줄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계정을 관리해 주게 됩니다. 그럼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이제 초기화할 때 이것도 방법의 차이죠. 방법을 할 때 초기화할 때 태블릿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접속해서 학생들에게 아예 처음에 초기화되면 학생들에게 이 계정과 비번을 로그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실은 이제 중학생이나 아니면 아예 가정이 아예 대여하고 개별 계정 아이디로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학교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모바일 기기를 또 잘 못 다루는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바일을 다 일일이 다 계정을 다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80대 로그인, 이제 로그인 하는 거고요. 본교는 처음 180대는 담당자가 일일이 다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 다 켜가지고 달리 로그인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다음은 아예 학년에서 저희는 학년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년에서 30대씩 해서 각자 학년에서 개별적으로 담당자 한 30 정도씩 이렇게 계정에 로그인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정 어플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어플을 설치할지도 이제 정해요. 뭐 디지털 교과서 설치할지 유도랑 앱을 설치할지 정한 다음에 학생들의 어플을 이제 구글에 이제 계정이 G 스위트 계정을 통해서 이제 다 일괄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다 일일이 이렇게 로그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설치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전함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충전함 구매를 또 계획을 하셔야겠죠. 충전함이 만약 500대 올 경우에는 이 봤을 때 충전함 구매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충전함보다는 이제 멀티탭을 통해서 어떻게 이 30개 정도의 이제 모듈형 이제 이 충전함 케이블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충전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 모듈형을 준비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 겔탭에 이 펜이 없어가지고 펜을 따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학교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유리가 깨진다고 앞쪽에다가 이 뭐죠? 이거 필름을 붙이는 학교들도 있고요. 케이스를 붙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블릿 PC 관리 계획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태블릿 PC 관리 계획서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가 지금 PC가 없는데 그 역시 오늘 밴드에다가 한꺼번에 태블릿 PC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한글 파일 아까 PPT에 있던 그 대여 확인서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하고 로그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와 필름을 구입해도 되나요? 학교에서, 근데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온라인 교과 선도학교 담당자가 이 주체 업무가 아니라서 다르긴 하는데 학교에서 사양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지역마다 달라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필름 케이스 사도 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160대 이상의 케이블만 사게 될 160대 이상의 태블릿만 사게 될 경우에 나머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태블릿 수리 비용은 인천입니다. 태블릿 수리 비용은 인천 잡지 못하였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선생님들이 자체 연수를 받게 하고 자율 연습이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협의회 운영비로 5%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청
이 캐리스 이 학술 정보원 이쪽에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 지역 단위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 단위 교육청은 제가 알기론 학교 내에서 온라인 교과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건 안 된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 이제 교육청도 달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얻을 수 있을까요? 태블릿 사용과 대여식 파손 책임 등에 대한 가통 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것까지 정리해가지고요. 가정통신에서 쭉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통신들도 배부할 때 있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격 대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150대 대여를 했는데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한참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학교가 저희 1,500명인데 저한테 자꾸 계속 문의가 오고 선생님도 70분이면 전화를 문의가 오시니까 저는 이제 교무실에다 아예 놓고 거기 교무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 대가 아직도 없어져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 태블릿의 라벨링 작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음, 태블릿을 라벨링 작업은 먼저 교내에 있는 태블릿 개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태블릿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분실되냐 안 분실되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태블릿 개수를 확인하시고요. 태블릿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목록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1반에 갔다 뭐 30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태블릿을 교환하고 될 경우가 제일 복잡하니까요. 태블릿은 그냥 번호대로 쭉 1번부터 쭉 붙이신 다음에 학년에 배부하셨을 때 몇 번을 배부하시는지 관리하시는 게 좋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태블릿에 이 태블릿을 수령한 연도를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저희 물품 확인했을 때 이 태블릿이 몇 년도에 들어온 물품인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상단에 태블릿 그 물품 연도 들어온 연도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태블릿이 아이들이 분실 우려가 제일 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매직으로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이스에 매직으로 써야지 이거 분실되지 않고 제일 깔끔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매직으로 이렇게 제가 글씨를 쓰진 않고 선생님 부탁해가지고 매직으로 다 관리를 하고 붙였습니다. 라벨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테이프가 잘 안 붙어요. 그 라벨링 그 저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한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붙어가지고 위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케이스 예쁘게 쓰신다고 안쪽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선생님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건 태블릿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이 태블릿이 몇 번 태블릿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펼쳤을 때 겉표지에 뒤집은 것도 아니라 펼칠 필요도 없고 딱 앞표지에 몇번 태블릿인지가 딱 써져 있어야 됩니다. 써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케이스 태블릿 뒤쪽에다가는 이제 라벨링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한도학교 비용은 기기 관리 아르바이트 비용 지출해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기기 관리 아르바이트 비용이라 어, 일단 제가 아까 앞에 사례를 들으렸던 그 기기 관리를 비용을 썼던 거는 자체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자체 예산을 사용했다 그랬고요. 기기 비용 관리를 유지 관리, 계정 관리 역시 이것도 지역교육청마다 달랐다고 그때 저는 그때 지침을 본 것 같긴 한데 이거 역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마다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했던 것 같습니다. 됐던 기억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말씀하셨던 분이 160대를 작업하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그, 이것도 생각하셔서 하는 거가, 이야, 혹시 이거 붙이는 택이 뭐죠? 이렇게. 네. 네임택이라 그러네요. 저희,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죠. 개별 선생님 한 분이 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160대를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천히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보부 선생님들 선생님분 모여가지고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다가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일단, 처음에 이거를 작업을 처음에 잘 안 해주시면은, 어쨌든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안 해주시면은,
이제 분실 위험이 커가지고 이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제 만약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면은 그냥 숫자만 쓰셔도 됩니다. 숫자만 이렇게 선생님이 숫자만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태블릿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도나 이런 것들 언제 구매하는지 나중에 저희가 물품 재무조사 할 때 지금 현재는 제가 담당하니까 이게 몇 년도 건지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2, 3년만 저는 이게 몇 년도 건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다 붙여주시면 좋고 이 라벨 네임택이라 그러나요? 거기 파일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네임택 끊어져 다 뜯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뜯어져 있는 것들 그냥 다다닥 붙여버리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막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시트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맞아요. 선생님, 이 선생님들 도와주는 선생님들 계시면 잘할 수 있는데 안 도와주시면 좀 난감하지요. 그리고 그 모바일 가디언을 유료로 사용한다고 할 때 이거 에듀테크 예산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죠. 각각의 지역교육청마다 다르죠. 저희 인천 같은 경우 에듀테크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저희는 인천은 가능합니다. 인천은 모바일 에듀테크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원격 수업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원격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예산 들어온 게 여기저기 많죠. 많이 있습니다. 뭐 사라고 하고 뭐 사라고 왔는데 예산 아껴가지고 모바일 관리 이게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모바일 가디언 이 업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모바일 가디언 말고 또 다른 분은 없을 때 있을 텐데 하나당 13,000원은 분명히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관리긴 하지만 저희 아시나요? 혹시 학교에 있는 그 PC 지킴이 PC 관리 그런 비용도 1년에 나가는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생각보다 한 대당 1만 원씩 넘게 나가거든요. 학교에 지금 그 컴퓨터실에 있는 PC 지킴이 관리. 근데 사실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랑 관리 그런 개념을 따지고 보면 물론 하나에 13,000원 비싸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그냥 태블릿 나눠주고 하는 것보단 선생님이 수업중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뭐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보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은 컴퓨터로 이 모바일 가디언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컴퓨터로 합니다. 선생님들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화면으로 쏘는 거지 태블릿을 이렇게 딱 보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셔서 에듀테크 비용 이런 것들로 하시는 학교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 밴드에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밴드에 올려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밴드가 따로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입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밴드로 접속이 안 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누가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밴드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려드리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학교의 주변 사례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 학교가 쓰고 있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알아보고 아 학교마다 다르구나 정도로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파일을 저희 학교나 주변 걸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학교는 아시죠? 가장 정답은 없다는 거.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필요하신 분 발췌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트 파일이 뭘까요? 라고 하십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선생님들, 네임, 이거, 제가 지금 뭐 말씀하시는지 알죠, 선생님? 이거 뭐죠? 이 종이, 이렇게 붙이는 종이 뭐라 그러지? 지금 이게 멍멍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 혹시, 우리 선생님들 혹시 아무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뭔지. 라벨지. 아, 라벨지 맞죠? 라벨지. 죄송합니다. 순간 나겠는데, 라벨지 선생님들 파일 보시면, 밑에 보시면 라벨지에 라벨지 번호가 있으시죠? 그 라벨지 업체에 들어가시면 그 라벨지가 이렇게 한 면짜리 라벨지 말고 다 떨어져 있는 라벨지도 있으세요? 이렇게. 뭐 12칸짜리 라벨지, 24칸짜리 라벨지. 그 라벨지 파일 다운받으시면 한글 파일로 아예 나오거나, 그러니까 라벨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하지 마시고요. 그 라벨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한글 파일이 있거든요. 그 한글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냥 복사 붙인다 해가지고 번호만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그 라벨지가 다 12칸짜리, 14칸짜리 다 나옵니다. 나온 걸로 그냥 딱 붙이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지 작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라벨지로 작업하고 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다고. 라벨지도 하얀색 라벨지가 있고요. 라벨지 중에 투명 라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 라벨지는 그냥 태블릿에 붙여놓고요. 하얀색 라벨지나 잘 붙는 라벨지는 태블릿 겉 케이스에 붙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그냥 썼습니다. 크게 잘 보이게. 선생님들이 그게 관리하기 편하시다고 크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크게 쓰게 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께서 그 라벨기를 살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리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수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저도 연수 드릴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아, 저도 한 번씩 올렸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네요. 이렇게. 그리고 라벨지 붙이신 것 예시도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 핸드폰에 잠깐 있는지. 이제 그 라벨지 보신 게, 그냥 어떻게 하는 되죠? 그냥 이 라벨지에 그냥 청라초 몇 번, 그 다음에 구입일자 2021 00 이렇게 그냥 적어졌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붙였습니다. 아예 크게 잘 보이게. 혹시 뭐 다른 분 선생님들은 혹시 붙이실 때 뭐 이런 거 붙이시니까 좋으셨던 거 없으시나요? 아, 저희 연수가 30분인데 다음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아마 태블릿 관리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 개장 관리마다 좀 많이 좀 난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덜컥 태블릿이 오셔서 갈감하실 건데 처음에 계정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딱 그 큰 틀만 잡아놓으시고 배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학년에 책임자라도 두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일을 그래도 한 3명 정도에게 어떻게 좀 분배해서 책임을 좀 덜어주시는 게 담당 선생님들에게서 조금 좀 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말씀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정리해가지고요.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선생님들도 밴드 보시고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서로서로 공유하고 사실 저희 힘들잖아요. 태블릿 막 학교 오면. 전 지금도 지금 교실에 태블릿이 막 쌓여 있어요. 어디서 막 그래서 다들 힘드실 텐데 다들 선생님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온라인 교과서 이 교과서 콘텐츠 선도학교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선생님들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수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연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40분부터 2차 시작하시는 거. 아, 40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네. 선생님께서 2차 다시 하시는 거고요. 연수 나가도 되냐고 여쭤보시 나가도 되는 거죠? 이 연수 지금 현재. 다음 거 분들은 아, 네. 연수를 하나만 신청하지 않으시고 강좌를 2개 신청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강좌 신청하신 분들은 40분에 시작하거든요. 다음 강좌로 준비해 주시고 4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